안녕하세요. 너너블리TV 너너블리입니다. 너너블리의 이야기 어때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비만에 관련된 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비만은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비만은 고혈압이나 수면 무호흡, 당뇨, 신장 손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 체중을 감량해 주셔야 하는데요. 식단과 운동, 그리고 행동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한 방법이죠.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더 빠르게 체중 감량을 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이어트 약을 많이 문의하시는데요. 크게 지방 흡수 억제제와 식욕 억제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약은 우선 과체중이나 비만 환자들이 체중을 감량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데요. 그 기준은 체질량 지수 BMI가 30 이상 또는 BMI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27에서 29.9 사이에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단기적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보통 4에서 8%가 감량된다고 하는데요. 또한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는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이 약이 과체중 또는 비만 환자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다이어트 약 복용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아셔야 할 점은 약이 비만 자체를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대 치료 효과가 나타난 후에도 복용을 지속하게 되면 체중 감량 정도가 점점 줄어들고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복용을 중단하게 되면 다시 그 체중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약물에 의존하여 체중 감량을 했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와 식욕 호르몬 패턴이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다 체중이 증가하기 쉬운 상태가 되죠. 그리고 너무 약에 의존하면 좋지 않은 이유가 안전성 또는 효능에 관한 데이터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긴 기간 동안 진행된 임상실험이 4년입니다. 즉 4년 이상 복용했을 때 안전성이나 효과가 어떠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따라서 반드시 식이요법과 운동, 생활 습관의 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만인 분들은 보통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기존에 복용하는 약들이 있을 거예요. 이 중에 당뇨병이나 우울증,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 치료약들 중에는 그 약 자체가 체중 증가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약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약을 변경해 주시는 것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다이어트 약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성분명으로 올리스타트가 있는데요. 올리스타트는 췌장에서 분비하는 지방 분해 효소를 억제하여 지방 소화와 흡수를 방해합니다. 즉, 지방이 완전히 가수 분해되지 않고 대변을 통해 배출됩니다. 즉, 식단에 지방이 30%가 함유되어 있다면 식단 전체 칼로리의 25에서 30%를 흡수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지방 흡수 억제제임에도 불구하고 저지방 식이를 병행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체중 감소가 일어나고요. 올리스타트는 혈압, 혈중 지방 수치, 그리고 당뇨병의 발병률 또한 낮출 수 있습니다. 이 올리스타트의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리스타트의 부작용은 위장장애가 대표적인데요. 복통이나 팽만감, 변이 새어나오는 변실금, 그리고 지방이 섞인 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작용의 빈도는 15에서 30%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꾸준히 복용하기가 매우 힘든데요. 따라서 이 부작용 때문이라도
지방 섭취량을 동시에 줄여주셔야 합니다. 또한 지방의 흡수를 저해함에 따라 지방과 함께 흡수되는 영양소의 흡수 또한 방해받게 되는데요. 이 영양소는 바로 지용성 비타민과 베타카로틴입니다. 지용성 비타민으로는 A, D, E, K가 있는데요. 이 중 비타민 D의 흡수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또한 비타민 K의 경우 체내 흡수량이 적어지면 혈액 응고제 와파린을 복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죠. 또한 이 올리스타트를 복용하는 중에 옥살산염이 함유된 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급성 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 옥살산염은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실 때 섭취하는 음식에 고함량으로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콩류, 견과류, 두부, 감자, 시금치, 비트 등이 있는데요. 이 옥살산염은 몸 안에서 칼슘과 만나게 되면 단단하고 녹지 않는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올리스타트를 복용하는 중에 이 옥살산염이 포함된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면 흡수되지 못한 지방이 위장 내에 있는 칼슘과 결합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옥살산염이 장내에서 흡수되기 쉬운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럼 혈액 중으로 흡수가 되게 되고 신장에서 칼슘을 만나 신장 결석을 만들게 되죠. 그 결과 급성 신장 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만성 흡수 장애가 있으시거나 칼슘 옥살산염으로 인한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복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 밖에는 드물지만 심각한 간 손상이 보고되었기 때문에 아직 인과관계는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담즙 분비가 원활하지 않은 분들은 복용을 삼가해 주세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복용 중 가려움증, 황달 등 간 손상으로 인한 증세가 나타나면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는 것이 적절한 환자군과 주의사항, 그리고 지방 흡수를 억제해 체중 감량을 유도하는 올리스타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에는 식욕을 억제해서 체중 감량을 유도하는 약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너블리TV 너너블리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